그것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큰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문제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국의 과학 기술을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중국은 지금 소위 거국적 과학기술 체제를 지금 동원을 했고, 중국의 기초과학 분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 기반이 넓고 오랫동안 투자해 왔다는 거를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실제로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는 반도체를 실리콘으로 만들잖아요. 아예 그 광전자 방식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을 지금 개발을 성공했다고 발표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기초과학기술 분야가 광범위하게 또 깊게 그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고,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1년에 이공계 대학 졸업자만 600만 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1년에 새로 뽑는 반도체 학과 학생 수가 30만 명이 넘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장기간 동안 동일한 정권이 거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가는데 과연 아무 성과가 없겠느냐? 부분적으로는 미국을 넘어설 수 있는 성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도는 미국이 하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저보고 예측을 하라면 앞으로 과학기술은 특정 분야, 특히 첨예한 분야에서는 미국 1등, 중국 2등, 첨예하지 않은 분야에서는 중국이 1등하면 미국이 2등, 미국이 1등하면 중국이 2등,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현재 이런 현상이 가속되고 있고 3, 4위권 경쟁을 독일과 일본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분야에 따라서 스웨덴, 네덜란드, 이런 유럽 국가가 끼고 가뭄에 콩나듯이 한국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면은 한국이 과연 지금 같은 기술 수준, 하이테크 분야에서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저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으로 중국에게 추월당하는 분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게다가 가속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 국가가 또 우리 사회가 이 과학기술 경쟁에 정말 진지하게 뛰어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학기술 체제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범정부적으로 과학기술위원회라는 것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체제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스탠스가 일반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지금 미국과 중국에 비견할 수 있는 리소스를 갖고 있지 못한데 하는 방식은 미국같이 거대 국가가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존의 그 과학기술 정책 추진이 일반화된 방법을 택했다면 앞으로는 대응하는 방식으로 미국이 이렇게 나오고 중국이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이렇게 상황 대응적인 방식으로 전략도 짜고 개발도 하고 이래야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이제 이공계 잘 안 가고 이렇게 되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어떤 인식을 달리하고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